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2050년 거주불능 지구, 이어서 3부와 4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부, 기후변화 시대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1장, 아포칼립스에 그칠 수 없는 이야기. 눈앞의 위험을 보고도 제대로 인식하기는커녕 홀리기라도 한 듯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삶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듯 하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서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온이 3도 혹은 4도 증가한다면 누구도 자신이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을 굳이 스크린에서까지 보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전면전이라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면 삶 전체를 감싸는 배경으로 바뀝니다. 자연에 대한 감상적인 태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폭풍을 일으켰고 지금도 매일 그러고 있지만 오히려 무기력한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안도감을 얻으려 합니다. 우화 속 문제를 가둬두기. 눈에 보이는 위기를 우화로 다루는 건 어떤 식으로든 안심되기 때문인데요. 마치 우리가 의미를 통제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 문제를 가둬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2장, 걷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위기. 자동화 편향은 인간이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비인간적 의사결정 과정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자동화 편향을 기후 문제에 작용하면 우리는 아무런 규제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이 환경오염, 불평등, 분배 정의, 분쟁은 물론 지구 온난화마저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리라고 맹신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심각해서 외면하고 싶은 문제죠.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기후를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한 자본주의 제국, 서구 자본주의가 화석연료의 힘 덕분에 지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들. 자본주의 시스템의 충격요법은 다가올 기후집권기, 즉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 경제를 공격하고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을 위협하는 시대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대답은 달라집니다. 기후변화는 경기 침체 발생으로 영구적인 불경기가 닥칠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 훨씬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불평등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누구에게나 성공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성공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세뇌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친 불평등을 정당화했습니다. 시스템의 생존에 따른 대가와 책임. 기후변화의 책임이 향하는 첫 번째 대상은 여태까지 이득을 본 기업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여태까지 이득을 본 이전 세대들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파리기후 협약을 협상한 회의실에서 지적당한 것을 제외하면 아직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으로 고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여태까지 이득을 본 국가들입니다. 올라나가 초래하는 파괴 규모는 막대할 것입니다. 적응과 완화 명목으로 청구될 엄청난 비용. 기온을 2도 혹은 3도로 멈추는데 성공하더라도 부채 명목이 아니라 적응이나 완화 명목으로 거대한 비용이 청구될 것입니다. 화석연료 없이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완벽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고 농업 체계를 새롭게 구상해야 하고 심지어 육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시간은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3장, 기술이 종교처럼 되었을 때 무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전문가는 손에 꼽을 만큼 부족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를 제외하면 녹색 에너지에 인색한 양의 돈을 투자하거나 인색하게 돈을 기부할 뿐입니다. 마치 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라 외치는데 멸종위기를 앞둔 인류에게 기후변화의 종교적 의미를 제지함으로써 위안이나 목적을 가져다 줄 생각이나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기술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의지하는지 보여줍니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 물론 인간의 몸을 벗어나고 세계를 초월한다는 생각 자체도 종교적인 판타지입니다. 화성의 바싹 마른 붉은 토양 위에서 무언가 시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구의 황폐한 환경 위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의 적도는 여름에는 밤 기온이 영하 74도까지 떨어지고 물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작은 마을 정도는 세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드는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지구는 일론 머스크가 살려주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기술 혁신의 규모. 기후변화가 느리다 생각하는데 불안할 만큼 빠르게 나아갑니다. 기후변화를 막아줄 혁신이 빠르게 다가온다는 생각하지만 믿기 힘들 만큼 느리게 다가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판타지. 녹색 에너지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라 하지만 에너지 혁명은 400년 뒤에나 완수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기 중에 탄소를 좀 빨아들이므로 적어도 시간이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탄소 포집 기대는 이미 그 시간 틈 사이로 기어 들어간 수준입니다.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미세입자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는 매일 세계적으로 1만 명이 넘고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900만 명에 전 세계적으로 달한다고 합니다. 기술이라는 종교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 기술이라는 종교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는 우리를 정반대로 이끕니다. 교묘하고 때로는 대놓고 휴대폰 화면 밖의 세계가 하필 기후재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화면 속 세계보다 덜 현실적이고 덜 긴급하고 덜 중요하다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지구가 더 뜨거워져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시인이자 음악가인 케이트 템페스트는 신랄하게 표현했습니다. 화면 속을 뚫어지게 바라봐. 그럼 지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어쩌면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극도로 황폐한 자연 세계를 살아가는데 유용한 심리적 대응 기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장, 소비할 것인가, 정치할 것인가.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염원하는 목표가 기후를 구제하는 일이라면 투표는 더 중요합니다. 정치는 도덕적인 증폭기이기 때문인데요. 병든 세상을 인식하더라도 정치적 참여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웰리를 얻는데 그치고 맙니다. 책임 회피에 불과한 선택적 소비. 웰니스를 진지한 사회운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케팅적인 속임수에 불과하고 정말로 건강에 기여하는지 의구심이 들지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오늘날 세상이 건강에 해로운 상태고 그런 세상에서 인내하고 번성하려면 차원 다른 수준의 자기 관리와 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열대 마켓은 유기농이나 자연방목 라벨이 붙은 식품 옆에 무탄소 라벨 붙은 식품이 나올 것이고 환경 염려증은 나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자연환경의 종말에 대한 염려가 커질수록 주변적인 문화가 점점 더 중심부로 팽창해 들어올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생존 전략의 한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사회라는 신자유주의 간판은 너덜너덜하게 달아버렸습니다. 그 간판을 아직도 높이 치켜들고 있는 사람은 10년 혹은 20년 전에 비해서 마치 전성기가 훅 지나간 운동선수처럼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또 다른 일격을,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일격을 날릴 것입니다. 온난화의 충격 속에서 나타날 정치 권력.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자유국제주의, 세계화,
미국의 영향력이 한데 모여 우리가 세계 질서를 향해 한 뼘 나아가도록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 질서 개념은 늘 허상 내진 열망에 가까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기후변화가 흐름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5장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의 붕괴. 진보라는 가면을 벗겨낸 역사의 민낯. 지구가 3, 4도 더 뜨거워지면 인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보의 흐름 속이나 특정한 순환 단계에 있다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진정한 의미의 역행에 들어섰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만든 기후가 결코 현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는 과거 저지른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연쇄적인 혼란스러운 변화와 심오함에 압도당할 것인데요. 6장 절망 끝에 허무주의. 그러나 삶의 의미가 연민을 느끼고 경의를 느끼며 무엇보다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윤리관이 세워져야 하는 경우 연민, 경의, 사랑 정도면 분명 최악은 아닐 것입니다. 문명의 기반을 갉아먹는 종말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거의 모든 면은 달라집니다. 차라리 체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 현실적으로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거나 받아 마땅한 결과라며 기괴한 안락함을 느끼거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점차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현실을 보고도 모른 채 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무감정 상태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4부 인류 원리 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하나의 문명. 지구온난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서로 모순적이라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동일한 위기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동시에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문제를 초래했다면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나눠 갖지 않으려면 적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거대한 고통을 나눠 갖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행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대멸종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행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지구 외에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무섭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정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신경을 하나하나 물건을 살 때마다 쓰게 됐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환경 실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책은 슬프기도 하고 암울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저자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